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SK바이오팜 주주님들,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매출 90%를 차지하고 있는 이 중요한 파이프라인 약으로 연매출 1조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이 매출 90%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신약에 대해서 크게 기울여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나 실적 부분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, SK바이오팜이 현재 이 신약 하나뿐만이어서 좀 주주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이 신약 하나로만 앞으로의 목표를 삼고 매출 90%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이 과연 없을까? 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없을까라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모멘텀을 작용할 이 재료까지 제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현재 이 SK바이오팜의 이 매출폭이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그게 바로 이 세노바메이트를 이제 미국 시장에 출시를 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. 이 매출의 90%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뇌전증 치료제인데요. 현재 SK바이오팜은 이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뿐만이 아니라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뭐 뇌전증, 수면장애, ADHD, 조울증에 관한 이런 신약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SK바이오팜의 이 파이프라인을 함께 보신다면 이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임상에 대해서 이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, 여기에 있어서 이제 임상이 된다 하면 실적 부분이 올라갈 수도 있고, 또 추가적인 이런 파이프라인에서 이 계약, 기술 계약 이전 같은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되는데요. 이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뇌전증 치료제로 이 시판 허가까지 나왔고, 이 추가적으로 두 번째인 이 솔리안 페톨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, 이 솔리안 페톨 같은 경우 이제 수면장애 치료제입니다. 근데 이 약도 이제 차기 이제 후세대 신약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. 2020년에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하고 출시하고 처방수가 이 세노바메이트처럼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, 이 수면 장애뿐만이 아니라 이 ADHD 효과에도 굉장히 뛰어나고 현재 미국의 FDA와 그리고 NDA 승인까지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이 SK바이오팜의 기술력도 어느 정도 눈여겨볼 수가 있고, 무엇보다 이 세노바메이트가 미국 시장에서 이 지속적인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만큼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 이 SK바이오팜의 주가 상승 모멘텀, 실적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재 AACR을 그렇고 또 이제 아스코가 또 곧 열리죠. 이제 세계 3대 이 아마케인데, 현재 시장에서는 이 ADCG, 이 차세대 항암제 신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어요. 또 SK바이오팜의 이런 뛰어난 기술력으로 여기 표적 항암제를 보시면 이 SKL27969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임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값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있어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파이프라인 중에 이 SKL27969가 좀 눈여겨 보인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SK바이오팜의 이 세노바메이트,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에스코폴이라고 불리는데요. 에스코폴이 현재 처방에 10만 명 돌파를 하였고, 2023년 기준으로 미국에서조차 이 신규 처방수 1위 치료제로 등극이 됐다고 합니다.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이 성장이 나온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데이터를 우리가 함께 보신다면 매년 미국 시장에서 3.4% 성장을 하면서 점유율 역시도 올해 50%에서 59%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신약에 있어서는 특허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 다양한 바이오 시밀러 약들이 출시가 될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부분이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, 아직 여기에 있어서 개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경쟁자는 없다. 이 부분은 5년 이상까지 좀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 같다라고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, 만약에 바이오시밀러 약들이 출시를 한다, 출시 준비 중에 있다라는 하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실적 부분도 우리가 함께 보신다면 2021년 이때 이 에스코폴이 이 세노바메이트를 출시하고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SK바이오팜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 세노바메이트
점유율 더 큰 폭으로 올랐고 원가 구조 그리고 판관비 등을 어느 정도 개선을 했다. 나머지 영업이 적자인 부분은 이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SK바이오팜의 실적이 어떻게 늘어나느냐, 이 매출폭이 어떻게 늘어나느냐가 좀 중요시하지 않을까 싶어요. 현재 이 SK바이오팜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슈를 좀 지켜본다면 이 뇌종양 항암제 이 FDA가 현재 임상 1상을 돌입하고 있습니다. 이 SKL27969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여기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불러올 수 있다. 아직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무엇보다 이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이 월간 처방수나 실적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이 더 크게 올라갔다라는 이런 이슈와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왜냐, 이 세노바메이트가 이번 재무구조 개선을 통하면서 마진율이 90%가 넘어요. 굉장히 메리트가 크게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현재 이 세노바메이트 마진율이 크게 높은 만큼 이 이슈를 좀 중요시 봐야 되는 것과, 그리고 추가적으로 SK바이오팜은 이 세노바메이트를 좀 중심적으로 내전증뿐만이 아니라 이 NDA 그리고 이 SANDA 이 신약 허가 신청을 통해서 제2 상업화를 구축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나와야 임상을 진행한다든 임상을 뭐 어떻게든 성공했다든 이런 이슈가 좀 중요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 현재 SK바이오팜의 이 차트 현황을 함께 보신다면, 현재 모습을 보신다면 현재 주가가 이 최근 사이 이 지속적인 이 추세에 있어서 흐름을 깨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좀 쉬었다가 주가가 재상승하는 이런 부분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과거에 이런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이력을 보면 실적 부문에 대한 이슈와 또한 이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주가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 줬어요. 그래서 이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이슈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최근에 우리가 죄송합니다. 최근에 우리가 모습을 보신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크게 조정을 받고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, 이 지속적인 이 저항 라인에서 부딪힌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여기서 저항을 받고 파동을 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과거의 모습처럼 241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재돌파하는 이런 흔적을 보여준 만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냐? 어떤 이슈가 좀 중요하냐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FDA와 임상에 대한 이 이슈와 그리고 추가적인 이 세노바마이트에 대해서 치료제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지, 이 실적 부분이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 이런 이슈가 좀 나와야 SK바이오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수급 현황에 있어서 수급 현황보다는 이런 이슈들이 좀 더 중요해 볼 거라고 보이고 있고, 보시는 것처럼 241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21선 타고 돌파하려는 흔적을 보아 여기서 어느 정도 다시 주가가 흔들리다가 여기서 좀 소폭 이탈이 나올 수는 있지만 241선에서 소폭 이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주가 어느 정도 흔들다가 21선 서서히 수렴을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파하려는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. 왜냐 과거에 이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이슈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, 이슈를 제가 끊임없이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 부분을 만약에 이탈하게 될 시, 241선을 이탈하게 될 시, 그 다음 장기평선이 이 481선이 있지만, 현재 차트를 크게 보면 지속적인 이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 돼 주었던 이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밀리지 않고 좀 지켜주면서 좀 서서히 이렇게 조정에 받는 모습이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이 SK바이오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, 추가적인 이슈나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 보면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